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3. 물질에 들어있는 원소를 확인할 수 있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에 들어있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불꽃 반응이 있고요. 불꽃 반응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원소의 불꽃색을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에 넣어 씻은 후 증류수로 헹굽니다. 실험 과정에서 니크롬선에 시료를 묻히기 전에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과 증류수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요. 왜 이런 과정을 해야 하냐면 니크롬선에 불순물이 묻어 있을 수 있고요. 불순물은 섞여있는 다른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니크롬선에 묻어있는 불순물을 묽은 염산으로 녹인 다음에 증류수로 헹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니크롬선에 묻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니크롬선을 토치의 겉 불꽃에 넣고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합니다. 니크롬선에 불순물이 있으면 불순물이 타면서 불순물에 불꽃색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불꽃색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불순물을 태워서 불순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준비된 시료의 수용액을 니크롬선에 묻혀 토치의 겉불꽃에 넣고 색깔을 관찰합니다. 시료의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시료는 검사에 쓰이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실험에서 사용하는 시료는 고체 시료예요. 그래서 이 시료를 물에다가 녹이거든요. 시료를 물에 녹인 것을 시료의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액은 이 수가 물 숫자예요. 그래서 시료를 물에 녹인 용액을 시료의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료의 수용액이 묻은 니크롬선을 겉불꽃에 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니크롬선을 겉불꽃에 넣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면요. 우선 불꽃을 보면 불꽃에는 겉불꽃과 속불꽃이 있어요. 말 그대로 불꽃의 가장 바깥 부분인 겉에 있는 게 겉불꽃이고요. 그 다음에 불꽃 중에서 속에 있는 게 속불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불꽃 중에서 시료의 수용액을 겉불꽃에 넣어서 태워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겉불꽃이 온도가 높아요. 왜냐면 겉불꽃은 겉에 있으니까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료가 많이 타고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 겉불꽃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시료를 잘 태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겉불꽃이 무색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없을무니까 이 겉불꽃은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불꽃에서는 시료의 불꽃색을 관찰하기가 좋겠죠. 그런 두 가지 이유로 니크롬선을 겉불꽃에 넣는 거예요. 염화구리의 불꽃색은 청록색, 염화칼륨은 보라색, 염화나트륨은 노란색, 염화스티론튬은 빨간색이에요. 질산구리는 청록색, 질산칼륨은 보라색, 질산나트륨은 노란색, 질산스티론튬은 빨간색이죠.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요.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둘 다 노란색이었어요. 염화스티론튬과 질산스티론튬은 둘 다 빨간색이었고요. 염화칼륨과 질산칼륨은 둘 다 보라색이었고 염화구리2와 질산구리2는 둘 다 불꽃색이 청록색이었어요.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둘 다 불꽃색이 노란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다시피 두 물질은 공통으로 나트륨 원소가 들어있고요. 이 나트륨 원소의 불꽃색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이 염화는 염소거든요. 염소 원소랑 그리고 이 질소 원소랑 산소 원소는 불꽃색이 무색이에요.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나트륨 원소의 불꽃색인 노란색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둘 다 노란색으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염화스티론튬과 질산스티론튬이 불꽃색이 둘 다 빨간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물질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스티론튬의 불꽃색이 빨간색이기 때문이에요. 염화칼륨과 질산칼륨의 불꽃색이 둘 다 보라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물질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칼륨 원소의 불꽃색이 보라색이기 때문인 거죠. 염화구리2와 질산구리2의 불꽃색이 청록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물질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구리의 불꽃색이 청록색이기 때문이겠죠. 자, 4번을 보시면 이렇게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불꽃색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나트륨, 스티론튬, 칼륨, 구리는 다 금속인 원소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봤던 이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보면 지금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게 비금속이고요. 파랗게 칠해져 있는 게 금속이에요. 이때 금속 원소는 우리 금속 알잖아요. 광택을 띠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이 금속이잖아요. 이게 금속 원소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 이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게 비금속 원소인데 비금속 원소는 이게 안일비죠. 금속이 아닌 원소인데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광택이 없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잘 보면 아까 얘기했던 염소랑 질소, 산소는 다 비금속 원소이고요. 이것들은 불꽃색이 없어요. 무색이에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보면 나트륨, 스티론튬, 칼륨, 구리는 다 금속 원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금속 원소의 불꽃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꽃색이 같은 거고요. 그런데 모든 금속 원소가 불꽃색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불꽃색이 그냥 무색인 금속 원소도 많이 있고요. 몇 가지 금속 원소가 특정한 불꽃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가지 금속 원소의 불꽃색을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리튬은 원소 기호가 Li예요. 이게 알파벳 이름이니까 리를 쓴 거겠죠. 그리고 리튬 불꽃색은 빨간색인 거 볼 수 있고요. 나트륨은 원소 기호가 나 써서 NA라고 쓰면 되고요. 나트륨의 불꽃색은 노란색이죠. 칼륨의 원소 기호는 K였잖아요. 불꽃색은 보라색이고요. 구리의 원소 기호는 Cu, 불꽃색은 청록색이에요. 청록색은 파란 청에 초록 녹자니까 파라면서 초록색인 그런 색깔을 얘기하는 거겠죠. 칼슘은 원소 기호가 이제 카 써서 Ca가 되고요. 불꽃색은 주황색이고요. 스티론튬은 스론 이거 썼겠죠. 그래서 원소 기호가 SR이 되고요. 불꽃색은 빨간색이에요. 바륨은 바를 써서 원소 기호가 BA고요. 불꽃색은 황록색이에요. 황록색은 노란 황의 초록 녹자니까 노랗고 초록한 그런 색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몇 가지 금속 원소의 불꽃색을 외워줘야 되고요. 여기 암기 팁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구청에서 볼륨 논아주슌 빨리 파세라고 해가지고 구리는 청록색, 보라색은 칼륨, 노란색은 나트륨, 주황색은 칼슘, 빨간색은 리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에서 봤듯이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같이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 얘는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나트륨 원소의 불꽃색인 노란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 물질의 불꽃색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꽃 반응을 이용하면 우리가 아까 했던 실험의 이름이 불꽃 반응이에요. 이런 불꽃 반응 실험을 이용하면
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모르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불꽃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불꽃색이 노란색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물질에는 나트륨 원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꽃 반응을 이용하면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확인 방법으로 불꽃 반응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걸 정리해보면 일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겉불꽃에 넣었을 때 특정한 불꽃색을 나타내는 반응을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특정한 불꽃색은 바로 일부 금속 원소의 불꽃색이 보이는 거죠. 이 불꽃 반응은 실험 방법이 간편했잖아요. 그리고 니크롬선에 묻어있는 시료의 양이 적죠? 적은 양의 시료로도 금속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 3, 4는 다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불꽃 반응을 이용한 불꽃 반응 쇼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로 되는가? 실험 찾아가고 있어. 왜? 우와, 얘는 나트륨이야. 와우. 무슨 나와? 노란색입니다. 자, 이렇게 분무기에다가 시료를 녹인 에탄올을 넣고 이 불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탄올이 활활 타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시료에 있는 원소가 타니까 그 원소의 불꽃색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실험이에요. 불이 무슨 색 나왔지? 불이라고 했고요. 스트론튬. 색깔은 처음 이뻐 스트론튬도. 칼륨. 얘는 색깔을 잘 봐야 돼. 칼륨은 노란색인데 안에만 조금 나타나. 잘 보다 보면 안쪽만 크게 한 사람이 크게요. 얘가 입자가 없었는데 안쪽에 보라색 나는 보이나? 안쪽에 살짝 보일 거야. 살짝 보여요. 나 왜 안 보이지? 그다음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 스트론튬하고 두 개를 섞었어. 두 가지 색깔이 잘 나왔는데 구별하기 힘들어. 잘 봐. 파란색과 빨간색이 두 개가 나오는데 너무 강하다 보니 하얀색으로 보이지? 자, 그 다음 이걸 뭐냐면 수학이야. 생활에서 불꽃 반응 현상의 예를 찾아보면요. 국을 끓일 때 국이 넘치면 노란색 불꽃을 본 적이 있죠? 이거는 국을 간을 할 때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이 나트륨 때문에 나트륨 원소의 불꽃색인 노란색 불꽃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불꽃 반응을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불꽃놀이예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입니다. 아름다움에 절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오네요. 폭죽은 어떻게 이런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불꽃놀이의 원리를 알아볼게요. 불꽃놀이에 사용하는 이 폭죽을 보면요. 이 구슬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 구슬 모양에 불꽃색을 나타내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죽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면 이 원소가 타겠죠. 그러면서 원소의 불꽃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구슬 모양에 나트륨 원소가 들어있으면 나트륨의 불꽃색이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의 불꽃놀이를 볼 수 있고요. 구슬 모양에 스트론튬이 들어있다면 스트론튬의 불꽃색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불꽃놀이를 볼 수가 있고, 구슬 모양에 구리가 들어있다면 구리의 불꽃색은 청록색이니까 청록색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꽃 반응을 이용해서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은 불꽃색을 나타내는 몇 가지 원소에만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색이 둘 다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에는 불꽃 반응으로 무슨 원소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 원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은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빛이 분산되어 생기는 색의 띠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불꽃 반응 실험을 해서 이 불꽃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빛을 분광기라고 하는 걸로 관찰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분광기는 나눌 분의 빛광자예요. 빛을 나누는 기구를 분광기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분광기를 가지고 햇빛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햇빛은 흰색이잖아요. 이게 흰색 빛이 아니고요. 실제 햇빛은 무지개 색깔인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빛이 섞여서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분광기로 보면 이 섞여있는 무지개 색깔의 빛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햇빛을 분광기로 보면 이 분광기가 햇빛을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빛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 보의 연속적인 색의 띠가 분광기 속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광기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분광기에서 여기가 눈을 떼고 보는 곳이고요. 이쪽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이 틈으로 들어오게 되면 분광기 안쪽 경통벽에 여러 가지 색깔의 띠인 스펙트럼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뭔지 다시 정리해 보면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빛이 분산된다는 건데요. 이게 나눌 분의 흩어질 산이에요.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나누고 흩어서 생기는 색의 띠, 이런 색의 띠, 이런 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햇빛은 분광기로 보면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나죠. 이거를 연속 스펙트럼, 말 그대로 연속된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트륨을 불꽃 반응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트륨의 불꽃색을 분광기로 보고 있는 건데요. 나트륨은 노란색 불꽃이잖아요. 이 노란색 불꽃을 분광기로 보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금속 원소의 불꽃을 분광기로 보면 밝은색 선의 띠가 보이는데 이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펙트럼이 이제 선으로 보이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 나트륨의 노란색 불꽃은 노란색 빛만 있다는 거죠. 나머지 노란색 빛 외에 다른 색깔의 빛은 없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검은색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가상 실험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가지 원소의 스펙트럼이 보이죠. 리튬의 스펙트럼, 스트론튬의 스펙트럼, 칼슘의 스펙트럼, 또 나트륨의 스펙트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모든 원소는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럼에서 선이 나타나는 위치,
색깔, 굵기, 수 등이 달라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모든 원소를 구별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 손의 지문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그렇게 스펙트럼으로 모든 원소의 종류를 구별을 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꽃 반응 실험을 했고 불꽃색을 분광기로 봤는데 스펙트럼이 이렇게 보였다. 그러면 그 물질에는 리튬 원소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튬 원소의 불꽃에서는 이런 색깔의 빛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런 색깔의 빛들이 합쳐져서 리튬의 불꽃색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원소를 확인하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방법은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그래서 원소의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에도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색이 빨간색으로 비슷하지만 이 선 스펙트럼을 보면 달라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의 모양을 보면 리튬과 스트론튬 원소를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질에 여러 가지 원소가 들어있는 경우에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원소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종류를 확인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 X의 불꽃색을 스펙트럼으로 본 거예요. 이 물질 X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을까요? 지금 보면 물질 X에는 리튬의 선 스펙트럼이 들어있죠. 그 얘기는 물질 X에 리튬 원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물질 X에 보면요. 이 칼슘의 선 스펙트럼이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 얘기는 물질 X에 칼슘 원소가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물질 X는 스트론튬의 스펙트럼하고 비교해봐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 X에는 스트론튬의 스펙트럼은 들어있지 않으니까 물질 X에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원소는 들어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물질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되면 물질 속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스펙트럼이 그대로 다 합쳐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종류를 확인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